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n-5, 그다음 뭐예요? n 그리고 n+5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둔각삼각형이에요, 얘가. 자, 둔각삼각형 하면 일단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 내용이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피타고라스의 점을 생각할 수 있죠. 맞죠? 자, 둔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점을 할 때 배웠죠? 네. 얘기해봐. 뭘요? 둔각삼각형 할 때 피타고라스의 점을 어떻게 썼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보다 뭐하다? 크다. 작다는데 그 강조 어떻게 맞췄어? 여기 작다가 썼어요. n-5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은 작아요. n+5의 제곱보다. 이게 첫 번째죠. 피타고라스의 점은.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루시아 식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 어떤 식이 필요할까요? 삼각형 나오는 결정조건. 삼각형의 결정조건 뭐예요? 두 변의,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가장 긴 변보다 더 커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문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알았죠? 이건 뭐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연립 2차 부등식 활용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워요. 알았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볼 거고요. 이 뒤로 나오는 내용들도 다 쉽습니다. 딱 하나 빼놓고. 자, 천천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냥 바로 이어서 볼게요, 얘들아. 뭐냐면 868번입니다. 자, 유형 18번 얘기인데 이 유형 18번 얘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유형 18번은 2차 방정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판별식을 써볼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죠? 중근 하면 판별식이 0이다. 허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인데 동환아 얘랑 얘가 뭐예요? 지금? 부등식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앞쪽에서 2차 방정식을 할 때 루시아 판별식을 쓰면 2차 부등식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의도적으로 2차가 안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풀게 했었어요. 알았지 얘들아? 근데 이제부터는 뭐 2차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1은 0이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자, 동환아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자, 전개합시다. k제곱 4k 4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4k는 0보다 크다. 맞니 얘들아?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할 수 있죠? 이동의 방향 바뀌고 k로 묶어서 인수 보내주시면 자, 아래로 올라오기고 두 근이 뭐예요? 0과 3분의 4입니다. 0보다 작다 거는 요 아래. 맞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아야 돼요. 요렇게. 그냥 우리가 익숙한 판별식을 사용하는 문제들입니다. 알았지 루시아? 근데 그 판별식을 썼을 때 2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2차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학습하기 전이니까 안 나오게 판별식을 만들었었다. 민서 이해됐어요? 자, 봐봐. 2차 방정식이 두 개 나왔죠? 어렵지 않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중근이에요.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이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b제곱 뭐 짝수 공식 4분의 1 써볼까요? a-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0입니다. 맞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0이에요. 그럼 a는 2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a가 2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a를 2라고 고칠 수 있죠. 이렇게. 맞죠? 자, 두 번째 허근이에요.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자, 그냥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쓱 지워지나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간단하게 b 플러스 2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아래로 블록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와 2 0보다 작다. 아래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최대 점수는 몇이야? 1이죠. 2가 아니라. 혹시 민서 여기다 드 묻어놨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됐지 얘들아? 어렵지 않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 유형도 똑같아요 얘들아. 실근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거든? 응? 그냥 우리 그냥 말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뭘까 루시야? 실근의 부호. 근과계수 관계예요. 그냥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야, 루시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루시야,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잠깐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은? 양수죠. 두 근의 곱은요? 양수, 맞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곱은? 양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합은? 몰라요. 곱은? 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뭘 할 거야? 부등식을 만들 거야. 연립 부등식을. 동환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어? 판별식이 들어가죠. 동환아. 판별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거든요. A의 부호 판별식을 왜 쓸까? 건우아. 여러분들 이 부호 관련 문제에서 뭐 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뒤에 가서도 나올 텐데 이 판별식을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판별식을 쓸 때는요. 두 근의 곱이 양수이면 판별식을 써야 돼요. 동환아, 왜 그럴까? 허근은 항상 두 근의 곱이 뭐니까? 양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동환아, 잘 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그냥 말이 조금 지금 언어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말이 좀 이제 매끄럽지 않아도 한번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마이너스 2분의 a는 0이야. 오케이? 자, 현빈아,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하나씩만 되새겨 보자고. 자, 양수라고 하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근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허근은 동환아 부호가 존재하지 않아요. 허근의 개념에는 허수는 얘들아 양수, 음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루시 이해됐죠? 그래서 양수라고 표현을 한 이곳에 실근이라고 하는 내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돼서 현빈이? 부호를 얘기하는 순간 실근이에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을 모두 더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a 플러스 4가 양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가 양수야.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둘을 가볍게 연립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a가 뭐냐에 따라 자 동아나 근이 이렇게 허근이 나와서 그럼 두 근의 합 뭐야? 2요. 2 맞지?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5요. 5 그럼 합도 양수 곱도 양수죠. 그러면 합이 양수 곱이 양수하면 실근인지 허근인지 우리가 구분을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양수인 두 근도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야. 동환이 이해됐어요? 건웅이 오케이? 현빈이 이해됐어? 근데 허근도 상황에 따라 합이 양수 곱이 양수가 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야? 판별식을 꼭 써줘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실근과 허근을 구분시켜줘야 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실근이니까 얘들아. 수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루시아 여기 등호가 왜 들어갔을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두 근이야.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쓰면 한번 딱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맞니?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근이에요. 중근을 우리가 근이 두 개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근거계수 관계 쓸 때 알겠지?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하면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이 제곱으로 인수분해돼서 그 x가 2 중근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근거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하면 4가 나오죠. 2 더하기 2란 말이야. 근을 두 개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냥 두 근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까지 해석을 해서 우리가 3개의 부등식을 연립해 줘야 된다.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자 요 밑에 자 맨 밑에 174번 봐봐 얘들아. 174번은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그랬죠. 부호가 다를 때는 건우아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허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실근일 때만 음수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a 플러스 bi랑 여러분들이 a 마이너스 bi를 어떤 식으로든 곱했을 때 두 근의 곱을 만들었을 때 얘들아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알았니? 그래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돼버리면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어. 무조건 실근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판별식을 써주지 않아도 돼서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근의 곱이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판별식을 같이 써준다고. 루시 이해됐어? 현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 자, 첫 번째 a는 뭐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죠? 맞지? 두 번째 얘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0보다 작다가 나와요. 맞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판별식까지도 확인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2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뀐다고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a제곱 10a 더하기 16은 0 이상 a 플러스 2 a 플러스 10은 0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되죠. 수직선에다 그냥 다 한 번에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두 번째 0보다 작다. 맞지 얘들아? 세 번째 뭐예요? 요거 마이너스 10 이하. 오케이?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 2, 3. 셋 다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다고요. 알겠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부터 0 미만이 돼야 돼요. 이 실근의 부호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판별식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거든 얘들아. 오케이? 기본은 근과 계수 관계야 얘들아. 알았죠?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판별식까지 사용해 주셔야 돼요. 괜찮? 그래서 872번의 답은 마이 이상 0 미만이고 여러분들이 873번을 한번 해볼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근이 이번엔 뭐예요? 모두 음수가 돼야 돼요. 알았지 얘들아? 자, 하나씩.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 3이야. 맞습니까? 맞죠? 두 근의 합 음수. 맞네요. 우리가 이 부등식은 뭐 따로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뭐야? k분의 5 양수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k가 양수입니다. 0보다 크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 왜? 분자가 양수니까 분모도 양수여야 되잖아 얘들아. 괜찮? 루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수면 판별식을 써야 돼. 실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어야 돼요. 됐나요? 자, 간단하게 k로 묶으면요 9k 마이너스 20은 0 이상이고 아래로 글로 자, 두 근이 0과 9분의 20이에요. 0 이상이니까 여기 0이랑 9분의 20 포함인데 자, 수직선을 좀 나타내면 9분의 20 이상 맞죠? 그 다음에 0 이하. 근데 여기서 k는 0보다 뭐하다고 했어? 루시야?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부분이 여기가 돼요. 알겠죠? 따라서 k는 9분의 20 이상. 최소값 9분의 20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요 실근을 보고 따질 때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형 사실 유형 20번은 선생님 안 해줘도 니들 잘 할 것 같은데 여기도 뭐야? 자, 유형 20번 정수의 개수. 이번에는 그냥 부등식 혹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연립 2차 부등식에 해서 정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맞죠?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꼭 수직선을 이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등호가 성립하는지 등호 성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알았니 얘들아? 이 등호가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875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더하기 a는 0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가 오직 한 개예요. 이 사이에. 자, 정수가 오직 한 개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루시야. 알겠죠? 자, 일단은 연립 2차 부등식이니까 각각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일단 각각을 한번 풀어보자고. 위에 거부터 풀어봅시다. 1번.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보다 작다를 풀어보면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고요.
두 근이 2와 5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따라서 2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맞지?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더하기 a는 0 이하입니다. x a 1 마마. 맞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해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아래로 볼로 1 a냐 a 1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자, 수직선을 좀 이용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조금 뭐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자, 1번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오케이? 자, 그럼 루치야 이 왼쪽 거라고 한번 해보자. 자, 0, 2 하니까 양쪽 끝에 포함해서 밑에 쪽이에요. 자, 여기 1이 이렇게 있어. 1에서 왼쪽으로 가면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얘들아? 이렇게 그려주면 해가 아예 생기질 않아요. 정수해고 나발이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할 거야. 그치, 건우아? 네. 오른쪽으로 가서 슉 A 했죠? 그러면 요 안에 정수가 몇 개?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3이요. 그렇지. 3이 요 안에 들어가야 돼. 됐나요? 맞지? 수연아? 그럼 4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4.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A는 3보다 오른쪽, 4보다 왼쪽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등호가 붙을지 말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 맞지? 그럼 그거 생각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근을 한번 써보라고요. 근이 여기거든, 얘들아. 자, 2보다 크고 A 이하야. 자, 그럼 우리 루시 한번 얘기해봐. A가 3이면 정수 몇 개야? 한 개. 한 개네요. 3 되네. A가 4면 정수 몇 개야? 두 개. 두 개네요. 4는 안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자고요. 괜찮아? 동환이 오케이? 할만하죠? 네. 요거 우리가 앞전에서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할 겁니다. 등호 체크만 좀 잘 해주시면 되고. 가지마. 봅시다. 이번에는 정수가 와3과 y 딱 두 개만. 알겠지, 얘들아? 자,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요? 1번 인수 그냥 바로 하면 x-2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두 근이 마 1과 2 맞죠?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깥쪽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수직선에 그냥 여기 밑에다가 바로 나타내도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마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하면 2, 1. 그 다음 뭐야? 5A. 마. 됐나요, 얘들아? 이렇게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서 2x-5. 그 다음에 x-a.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보다 작다죠. 얘도 마찬가지로 거는 거. 두 분이 2분의 5랑 A. A랑 2분의 5. 자, 누가 더 큰지 모르는 거죠. 0보다 작다니까 둘 다 왼쪽에 있는 이렇게 아래쪽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5를 기준으로 2분의 5가 어디 있어요? 아, 이쯤 있죠. 맞지, 얘들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마상과 마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정수가 뭐가 들어가? 아이고. A까지. 마 2 그리고 마 3이 들어가요. 그러면 마 3은 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건웅이 A가 마삼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마사는요? 돼요. 돼요. 이렇게 등호 달면 끝나죠. 가볍게.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차 방정식 실근의 왼쪽.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요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근의 분리.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2차 함수랑 x축과의 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지 얘들아?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을 좀 해서 네, 근이 이렇게 위치하려면 이런 근이 되려면 알겠지 얘들아?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건우아 우리가 이 근의 분리하면 자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 한번 볼게요.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fx는 0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가장 기본. 두 근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혹은 상수보다 작다. 모두 K보다 크다. 혹은 작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자, 루시아 이 fx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좀 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y는 fx. 자, 그럼 건우아 두 근이 여기죠. 알파, 베타. 맞아요? 네. 얘네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대요. 그럼 K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알파보다 왼쪽.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괜찮아요,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동원이?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려면 우리가 도대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우리 민서 남자친구 남편 이름이라고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민서 아니었나? 누구 남편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함대판씨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죠. 민서 기억 안 나요? 네? 함대판씨 기억 안 나요? 함대판? 외우기 쉬워요. 함대판. 왜 민서 그 나중에 남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외우는 거야? 함씨 가문의 대판씨. 오케이? 응? 함대판. 함수값.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대칭축의 위치. 판별식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자, 함수값. 함수값의 부호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자, 이 K에서 fx에다 이 K를 대입하면 요 점이죠? 맞죠? fk는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자, 우리 동환이 fk가 양수라고 하면요 여기에 k가 있어도 양수거든요. 맞죠? 수현 이해돼요? 알파보다 왼쪽에 k가 있어도 k를 대입하면 양수고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k를 대입하면 양수야. 둘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대입하기 위해서
두 번째 2차 함수의 대칭 축이에요. 축이 K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왜? 자, 함수값이 양수고 축이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요, 요런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도 축이 K보다 오른쪽, 함수값 양수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근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야 돼요. 요건 근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라 그냥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도 두근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요 세 개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요. 루시 이해됐어요? 동원 이해됐어? 응?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문제 하나 보고 얘기합시다. 문제 봐봐. 이 가장 기본형이라서. 자, 여러분들 878번이거든요. 878번. 지금 한번 봅시다. 878번 뭐라고 되어 있나?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가 있어요. 얘가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자. 우린 지금부터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을 2차 함수 fx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예요. 이런 그림. 맞아요, 동환이? 자, 함, 대판 순서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함수 값이에요. F1이에요. 1을 대입하면 동환아 양수야, 함수야? 양수. 양수여야 돼요. 이해됐니, 얘들아? 두 번째 대칭 축이에요. 축. 자,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k죠. 맞죠? 두 번째 축 k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이에요. 두 근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연립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자, 봅시다. 그러면 건우아 F1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5 마이너스 2k. 5 마이너스 2k고요. 얘가 0보다 크다고요. 요거 풀어주면 k는 2분의 5보다 작다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k는 1보다 크다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풀려져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얘. 자, 4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여기다 합시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고요. 아래로 볼록 y2와 2. 0 이상은 여기에요. 맞죠?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표현해 볼게요. 자, 하나씩 보자. 판별식 마이 이하 2 이상 이게 첫 번째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k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그럼 거dum이 셋 다 겹치는데 보이죠? 네. 보여요? 어디야? 여기죠. 맞아요? 맞지 얘들아?
따라서 내가 찾는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k는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함, 대, 판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민서야 뭐라고? 네? 세 글자 뭐라고? 상대판. 이름 되게 남자답죠? 아니요. 함대판 되게 잘생겼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이는 포함하네. 응? 아, 2는 여기는 왜 빠진다고? 네. 셋 다 겹쳐야 된다 이거. 근데 저기는 안 겹쳐도 돼. 여긴 두 개만 겹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부등식이 있잖아. 이 세 부등식이 연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세 개 다 겹치는 걸 찾는 거라고. 루시 이해돼요? 네. 조금 난이도가 더 높긴 한데 여러분들이 879번을 일단 한번 해볼래요? 민서야 네? 봐봐. 봐봐 민서야. 잠시만요. 됐어요. 자, 봐봐 똑같아. 자,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거든 얘들아.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좌변을 2차 함수 fx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러면 아래로 불러 두 근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두 근이 3보다는 작아야 돼. 맞지 얘들아? 그리고 양수니까 0보다는 뭐 해야 돼요? 커야 돼. 여기까지 일단 눈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자 fx고요.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함대판 해서 함이 함수값. 오케이? 함수값 뭐예요? 3도 있고 0도 있잖아. 그럼 둘 다 확인해야지. 맞지 얘들아? 그럼 뭐야? f 0은 0보다 크죠. 0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돼요. 민서야 맞니? 3도 마찬가지야. 3 대입해도 0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f 3도 0보다 커야 돼요. 됐음? 괜찮아? 그 다음에 축 맞죠? 함 했죠? 대칭축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p x는 p가 축이란 말이야. 요 p는 0과 3 사이에 있죠? 그게 두 번째야. p는 0과 3 사이에.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두 근이니까 판별식 4분의 1 쓸게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총 4개의 부등식이 돼요. 오케이? 함, 대, 판 순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것들이 이제 수직선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자 이거야. 자, 함 첫 번째 p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p는 y보다 크다가 1번입니다. 됐니? 자, 두 번째 f 3 대입해볼까요?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p 더하기 p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5p는 11보다 작다고요? p는 5분의 11보다 작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p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요. 네 번째.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1은 0 이상입니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p는 마일 이하 또는 p는 2 이상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수직선 위에 전부 다 하나씩 순서대로 표현해 보자고요. 첫 번째 마 2보다 크다입니다. 됐죠? 두 번째 5분의 11보다 작다입니다. 맞죠? 세 번째 0과 3 사이입니다. 됐죠? 마지막 네 번째 마 1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이렇게 됩니다. 참 많이도 그렸다, 그지 얘들아? 그럼 넷다 겹치는 데가 어디야, 수연아? 2 이상 어, 5분의 11 이만?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개를 겹친 게 있잖아, 쌤이. 이게 하나, 둘, 셋, 네 줄이 나와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에요. 그래서 P는 2 이상 5분의 11 미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제 함수값 얘기할 때 잘 들어. 함수값 부호 따지는 게 제일 먼저였잖아, 얘들아.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함수값이 부호가 양수가 아니라 건우가 음수가 나올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건우가 대칭축 혹은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 특히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함수값이 음수면 모르겠어. 아니야. 자, 봐봐. 우리 건우이 알아. 자, 봐봐, 건우아. 함수값이 양수면, 자, 봐봐, 얘들아. 이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아래로 불르기라고 세 개 했죠. 이렇게 세 개. 맞죠? 함수값이 양수면요. 이 세 종류 그래프 어디든 양수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수의 함수값을 무슨 세 가지 다 양수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얘들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는 게 아니라 근이 있어야 돼 하면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거거든.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그래프는 얘밖에 없어. 얘랑 얘는 음수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동안 이해됐어? 얘는 함수값이 음수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을 굳이 써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지, 얘들아?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근이 두 개일 때만 음수값이 나와. 현빈 이해됐어?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우리가 굳이 판별식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 좀 확인했는데요?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을 확인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니,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자라는 취지로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알았죠? 확인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달라지지 않아서 선생님 저는 너무 복잡해서 그냥 그런 것까지 기억하기 싫고 그냥 함대판시 세 글자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 세 글자만 가지고 풀어도 돼요. 알았지, 얘들아?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 머리는 조금 더 쓰고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다? 그럼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되겠네. 편하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요. 알았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근의 분리입니다. 경우의 수는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부분이 좀 짜요. 경우의 수는 앞에가 짜증나요.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 거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 얘기해봐. 경우의 수가 뭐예요? 어떤 게 일어나는 가지수? 오, 정확해요. 이렇게 세 글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가지수예요. 경우의 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지수. 자, 우리 민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민서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번이요? 주사위 한 번 딱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섯 그렇게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몇 가지예요? 여섯 개. 어떻게 알았죠? 네? 어떻게 알았어? 6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6칸이니까. 뭐뭐뭐뭐야? 얘기해봐. 1, 2, 3, 4, 5, 6. 이게 경우의 수예요. 뭔데요? 세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핵심이 뭐라고? 세는 거야, 얘들아. 경우의 수는 세는 거고 그걸 우리가 조금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노가다라고 해요. 오케이?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세는 건데 이게 우리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노가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세는 건 지금 선생님이 민서한테 민서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민서가 6개, 6가지요 라고 했지만 민서가 거기서 공식을 사용했나요? 공식을 사용했어요 민서? 특별한 식을 사용했나요? 민서야 특별한 식을 썼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셌죠. 기본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씩 세는 걸로 시작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다 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하나씩 세야 돼요. 하나씩 세다가 보면 개수가 뭐예요? 많아지겠죠. 10개? 충분히 세요. 10개를 세는 공식을 떠올리고 공식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치 건웅아? 그냥 세요. 근데 30개, 40개, 50개, 60개가 넘어가면 세는 게 좀 버거워져요. 한 20개만 돼도 세기 싫어지죠. 그래서 뭘 배워요? 계산하는 방식을 먼저 배워요. 뭐냐? 경우의 수들을요 더할까? 곱할까?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더해서 계산해도 되고 얘들아 곱해서 계산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배워야 합니다? 공식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순열, 오케이, NPR, 조합, NCR, permutation, combination, 이 공식 두 가지를 배우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공식 배우기 전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씩 다 센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셀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네, 우리 잼민이 시절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던 거예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요. 합의 법칙은 뭐예요, 얘들아? 두 경우의 수를 얘들아 더해서 계산할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이고요. 곱의 법칙은 두 경우의 수를요 곱해서 계산할 거야.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이야. 근데 민서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수업을 안 해도 민서는 알아서 더하고 알아서 곱한다? 되게 재밌어요. 아니요, 오늘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수업을 하지 않아도 니들은 정말 신기하게 알아서 더하고 알아서 곱한단 말이야. 잘 봐 민서야. 우리 민서가 성공했어. 서울. 돈 부장이 어디냐? 성북동? 성북동에 저택을 지어놨어요. 오케이? 저택을 지어놓고 자 제주도 별장이 있어요. 오케이? 자 민서가 서울에서 제주도 갈 거예요? 별장이에요? 아직 땅만 사놔서 그래. 공장이 아니에요? 땅만 사놔서 그래. 땅만. 자 민서 잘 봐. 민서네 집 옥상에는요 비행기가 2대가 있어요. 오케이? 비행기가 뭐라고? 2대. 그 다음에 인천에 가면 배가 3대가 있어요. 민서야. 민서네 집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2개랑 3개를 더해버렸죠. 네. 더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서야 이번엔 반대로. 민서가 없으니까 우리 민서가 태섭이 좀 도와줄까? 민서가 있으니까 태섭이가 없으니까 태섭이 좀 도와주자. 태섭이가 이번 주 토요일날 데이트한대요. 여자랑 데이트한대요. 오케이? 데이트하는데 현빈이 왜 부럽냐? 부러워? 아니죠? 태섭이가 데이트한대. 민서야 지금 도와주는 거야? 자, 태섭이가 너한테 와서 민서야 나 여자 만나러 가는데 존나 멋있게 하고 가고 싶어. 나 옷 코디 좀 해줘.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태섭이네 집에 가서 태섭이 옷장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태섭이가 티셔츠가 2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바지가 3종류가 있어요. 자, 그럼 너는 태섭이 옷을 몇 종류로 코디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곱해요. 곱했잖아요. 아까는 안 곱했잖아요. 지금은 곱했잖아요. 안 배우는데 알아서 하죠. 맞잖아 얘들아.
합의 법칙, 고유 법칙은 신기하게 안 배워도 알아서 해요. 그럼 왜 배울까, 건우아?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 안 배워도 알아서 하거든? 한 60, 70%는 알아서 한다 이거야. 근데 헷갈리는 순간은 분명히 있어. 더 할까, 곱할까를. 그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언제 더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A 또는 B.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 알겠죠? 또는 이라는 표현을 쓰죠. A 이거나 B이거나. 맞죠? 그 다음에 곱은 언제 곱해요? 그리고 뭐뭐이고. 이게 중학교 때도 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동시에 이럴 때 곱해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거야.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우리 민수 한번 얘기해봐. 우리 태섭이가 티셔츠만 입고 데이트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건우가 바지만 입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얘네 둘을 동시에 사용해서 한 가지 경우를 만들 거야. 그래서 동시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는 곱할 거라고요. 근데 아까처럼 비행기랑 배를 모두 타야 돼? 아니죠. 비행기만 타도 되고 배만 타도 돼요. 얘네 둘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모두 이용해서 한 가지의 경우를 만들 때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럴 때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얘들아 두 개를 팍 던져서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설마 12가지는 책상 치고 던질 뻔했죠? 36가지예요.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 왜? 얘네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한 가지 경우를 만들어요. 뭐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첫 번째가 이거야. 더할 건지 곱할 건지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부터는 경우의 수를 공식 따로 안 배우고 하나씩 세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알았죠? 자, 천천히 봅시다. 네. 서로 다른 아니에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주사위 A랑 B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더해서 4의 배수래요. 얘들아, 일단 주사위를 두 개 눈을 더하면 제일 큰 값이 몇이에요? 12. 그러면 12 이하의 4의 배수 4, 8, 12. 맞아요, 얘들아? 자, 그래서 합이 4인 경우 뭐야? 1, 3, 2, 2, 3, 1. 맞아요. 두 번째, 합이 8인 경우 2, 6, 3, 5, 4, 4, 5, 3, 6, 2. 맞아요. 마지막으로 합이 12인 경우 뭐예요, 건우가? 6, 6. 그럼 몇 가지? 3가지, 5가지, 1가지. 9가지. 이게 기본 경우의 수죠. 뭐 세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방정식, 부등식 관련인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를 묻는, 알겠니 얘들아? 경우의 수는 무조건 노가다입니다. 이건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3쯤 돼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신다면, 알겠지 얘들아?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식을 배워서 우리가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 풀어줄 수 있긴 한데, 아직 고1이잖아. 알겠죠? 고1 때는 방부등식이 나왔을 때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935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935번. x 플러스 4y는 9 이하. 그 다음에 자연수 xy인데, 쌤 하는 거 잘 봐, 건우아. 자, 하나씩 맞춰보는 건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문자. 개수가 큰 값에 기준 맞추시면 조금 더 경우를 찾기가 쉽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y가 1이면, 건우이, x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5가지. 건우가 y가 2면 1이요. 1 하나. 더 있어 없어? 있어요. 끝. 이렇게
x에다가 순서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x가 1이면 y가 되는 거 하나씩 생각하고 2일 때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여러분들 x, y 뭐 혹은 z까지 하나씩 값을 노가다 할 때는 개수가 큰 문자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자, 937번입니다. 자, 100의 자릿수는 소수, 10의 자릿수는 3의 배수. 이런 홀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세 자릿수래요. 여러분들 자연수 만드는 거 해봤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래요. 자, 100의 자리는 소수입니다. 루시아, 소수 몇 개인가요? 2, 3, 5, 7. 4개죠? 4가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의 자릿수는 3의 배수예요. 건우가 3의 배수 몇 개예요? 3개요. 3, 6, 9, 3개. 자, 그 다음에 우리 현빈이 1의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9개요. 5. 이게 아니라 홀수인데. 현빈아, 홀수. 자, 5가지죠. 이렇게 해서 자, 얘들아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모두 사용해야 한 가지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죠. 알겠니 얘들아? 이럴 때 우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서 얘네들 다 곱해주시면 몇 가지예요? 60가지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죠? 네, 할만해요. 근데 좀 귀찮아요. 직접 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940번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상한 건 아니지? 이거 정상이지. 이거 굉장히 지극히 정상입니다. 얘들아, 940번 봐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정사면체 모양이라고 그랬죠? 맞지 얘들아? 그냥 우리가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주사위는 정육면체 1, 2, 3, 4, 5, 6이고요. 그럼 정사면체는 주사위인데 1, 2, 3, 4밖에 없어요.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럼 민서야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정사면체 주사위 A, B, C가 있는데 1부터 4까지 적혀 있어요. 주사위를 3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수의 곱이 짝수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이게 요거 아니잖아. 세수의 곱이 짝수. 맞지 민서야? 숫자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숫자 3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 웃기시네. 적어도 하나는 짝수면 돼요. 한 개만 짝수여도 돼요. 셋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2개가 짝수여도 되고 3개가 짝수여도 돼요. 뭐야? 이걸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 경우에서 흔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적어도 하나는. 이 적어도 하나는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줘요. 그럼 수연이 주사위가 아니지 정사면체 이 3개를 팍팍팍 던졌어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곱하면 64죠. 자, 그럼 민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가 뭐예요? 다 짝수. 다 홀수. 재밌네요. 다 홀수죠. 다 홀수. 맞죠? 자, 그럼 민자야 A, B, C가 있어요. 자, 얘 홀수 2개, 홀수 2개, 홀수 2개 1, 3, 1, 3, 1, 3 맞아요? 빡빡빡 곱하면 몇 가지야? 8가지. 반대가 8가지라고요. 그럼 뭐예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56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주는 거죠. 토끼 네모난 사자 네모 한판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인데
싱크레터프인데